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1월 31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여당이 반발하며 투표 직전 집단 퇴장했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셈입니다. 해고당한 근로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북한의 18,000톤의 경유를 불법으로 공급한 브로커와 정유업체 직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공급한 경유는 모두 18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국내 증시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깜깜이 배당 지급 관행을 없애고 파생상품 개장 시간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단기소득 임산물 중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품목은 취나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설 재배가 산지나 노지 재배보다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란 의미인데요.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총 165명이 투표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는데요.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직장을 잃고 나서 직장을 다시 구할 때 받는 급여가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해고당한 근로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년 내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실업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고용부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린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상반기 중에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북한의 180억 원 상당의 경유를 불법으로 공급한 브로커와 정유업체 직원들이 붙잡혔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류 브로커 A씨를 구속하고 정유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정부의 승인 없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180억 원 상당의 경유 18,000톤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데요. 중국 배를 이용해 북한으로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이 공급한 경유는 모두 180억 원어치에 달하는데요. 조사 결과 불법 거래는 남중국 해상에서 이루어졌고 러시아와 중국 유조선이 이용됐습니다. 군산항에서 러시아 유조선에 적재한 경유를 남중국 해에서 중국 선박에 옮겼다가 다시 북한 배에 이적하는 방식입니다.
브로커 A씨와 업체 직원들은 경유가 북한으로 가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깜깜이 배당 지급 관행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배당 지급 관행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고 나서 연말에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배당금이 정해집니다. 결국 배당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배당 금액도 모른 채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배당금이 먼저 정해지고 배당받을 주주가 그다음에 확정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파생상품 개장 시각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거래소는 현재 오전 9시에 개장하는 파생상품 시장의 개장 시각을 오전 8시 45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단기소득 임산물 중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품목은 취나물로 나타났습니다. 취나물을 약 3,000평 규모로 시설 재배하면 조성비와 비료비 등 경영비를 제외하고 5,215만 4천 원을 벌었는데요. 산림청이 발표한 지난해 임산물 소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시설 재배 품목이 높은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시설 재배는 집약적인 경영 형태 덕분에 수입은 높지만 재배 초 영농시설 구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경영 비용도 산지 재배나 노지 재배에 비해 많이 드는 특징이 보였습니다. 시설 재배 품목에선 취나물에 이어 참나물, 원추리 순으로 소득이 높았는데요. 산지 재배 품목에선 산마늘이, 노지 재배 품목에선 산딸기가 가장 높은 소득을 보였습니다. 약 3,000평 기준으로 산마늘은 1,429만 원을 벌 수 있고 산딸기는 3,563만 8천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멈췄던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가 4년 만에 열립니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토요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양재천 영동 1교 아래서 달집 태우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통 음식 먹거리 장터, 임들의 국악예술단의 국악공연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제공되는데요. 행사는 양재천을 배경으로 한 불꽃놀이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양천구도 신정교 아래 안양천 야구장에서, 도봉구는 중랑천에서 대보름 행사를 진행합니다. 내일 새벽 4시부터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기본 요금이 1,000원 올라 4,800원부터 시작하는데요. 기본 요금 적용 거리도 줄어듭니다. 기본 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감소하는데요. 추가 요금이 100원씩 오르는 거리도 132m에서 131m로 줄어듭니다. 이미 심야 할증 시간이 2시간 빨라졌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 할증률은 2배로 높아졌는데요. 난방비 부담에 이어 택시 기본 요금마저 인상돼 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 판매 중인 전 차종의 출고를 중단했습니다. 현재 출고가 중단된 폭스바겐 제품은 티구안과 투아렉, 골프, 아테온 등 국내에 출시된 전 차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소비자 인도가 예정됐던 일부 차량은 현재 전 시장 등에 묶여 있는 상태인데요. 폭스바겐은 출고 중단을 결정한 건 안전 삼각대에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다음 달 중순부터 출고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2월 첫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온도가 조금 올라 포근할 전망입니다. 춘천은 영하 4도, 서울과 수원은 영하 2도를 기록하겠고 다른 지역은 영상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